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2025년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이어서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앞으로의 경제 시장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캄캄해졌다라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내년 부동산 시장은 올해보다 조금 더 나아질까요? 그 안에서 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아직 막막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64번, 02-2638-396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024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투자 가이드가 되어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에셋연구원 최규훈 전무 함께 하셨어요. 전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최규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최규훈 전무와 함께 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상담들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64번, 02-2638-3964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오늘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볼 테지만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이죠. 바로 내일 조금 더 알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규훈 전무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날의 일정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 귀한 세미나 자리 통해서 알찬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무님 세미나 안내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부동산에 내가 접근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고 또 혼란스러우실 텐데 너무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좋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고 또 그 부자들은 또 어떤 부동산에 또 관심을 갖는지 여러분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그 세미나 참석한 이후에 무료 상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것들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연말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저와 함께 하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네. 한국의 자산 순위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에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직까지도 가장 선호하는 투자 1순위로 부동산을 꼽는다고 하죠. 이 한국 부자들이 선호하는 그 투자처가 어디인지 나도 좀 그 부자 계열에 들어가고 싶다 하신다면 올해의 마지막 날 바로 내일입니다. 12월 31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거든요.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6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격적인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에 앞서서 먼저 이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개발 호재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교통 호재일 겁니다. 이 다양한 교통 호재 중에서도 이 서울에서 그리고 이 수도권에서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GTX A 노선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교통 호재인 만큼 오늘은 그 부분을 집중 탐구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무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개통으로 인해서 그 수도권 부동산에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GTX A가 드디어 이제 그 북부 노선이 또 개통을 했습니다. 올해 3월에 그 GTX A의 남부 노선이 이제 개통하고 몇 달 지나고 지금 이제 그 북부 노선이 이제 개통을 한 건데요.
여기 이제 노선이 이제 들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제 살펴볼 건데 사실 이게 처음 그 계획되고 그 발표됐을 때 2009년 당시에 그 김문수 도지사가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이거 현실 가능성이 없다. 무슨 만화 같은 소리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만화 같은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이 돼 왔는지 또 이게 그 진행된 바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한번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TX-A로 인해서 수혜 지역이 어디고 그 지역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 GTX 노선도인데 그 A 노선부터 보시면은 이제 그 운정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평택까지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 B 노선을 보시면은 인천에서부터 춘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제 C 노선을 보시면은 동두천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그 연장되는 게 이제 또 발표가 됐었죠. 아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이제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노선이 GTX 1기다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획된 그 D 노선, 그 김포 이제 장기에서부터 원주까지 연결이 되고 또 그 E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천공항에서부터 이렇게 그 교산 나중에 이제 팔당까지 이제 연결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F 노선은 이렇게 수도권을 한 바퀴 쭉 돌게끔 이렇게 이제 그 조성이 되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요 GTX 노선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실수요 투자도 많았지만은 어떤 갭 투자도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투자 수요도 상당히 많이 이끄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이제 천안시, 아산시까지도 그 갭 투자가 상당히 이제 늘어난 것들을 이 노선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제 G 노선에 대해서도 노선안이 이제 발표가 됐었고 H 노선도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볼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A 노선 이제 운정에서부터 이 동탄까지 연결되는 게 차후에는 이제 평택까지 연결이 될 것인데 이 남부 노선이 우선적으로 그 개통되고 나서 이제 북부 노선에 대해서 27일 날 금요일에 이제 그 개통식을 했었고요. 그리고 28일에 드디어 이제 북부 노선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개통됐었던 이 남부 노선 GTX-A의 이 남부 노선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북부 노선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그 수혜를 입고 또 호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개통을 했었던 A 노선 이제 남부 쪽 같은 경우에는 SRT 노선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조금 길어요.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동탄에서부터 수성, 강남까지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으로 이제 그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정시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어떤 큰 의미를 가졌어요. 그리고 좀 두 노선 간의 좀 차이가 남부와 북부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남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심이 이미 거의 완성된 그리고 일자리도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은 북부는 앞으로 이제 갖춰질 것들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내용을 이번에 이제 개통한 게 운정에서부터 여기 서울역인데 이 중간 부분은 아직 뚫리지를 않았어요. 이 중간 부분은 여기 25년 나와 있는데 지금 26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6년에 터널부터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28년도에 삼성역이 이제 개통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릉도 이제 26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조금 미뤄질 것 같고 한 203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30년 정도에 창릉역 또한 이제 개통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재 지역들을 보시면은 우선 수서역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서역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그 이미 이렇게 세 개의 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3호선 그리고 수인선 그리고 이제 그 SRT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강남구면서도 서울 외곽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좀 어떤 그 좀 소외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SRT가 이제 개통을 하면서 상당히 그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수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프라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몰려 있고 또 여기 그 가락시장 그리고 조금 가면은 여기에 삼성병원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프라가 굉장히 괜찮게 갖춰 있었음에도 그렇게 크게 좀 인기가 있던 지역은 아니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SRT가 이제 들어가면서 상당히 위상이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었어요. 근데 이제 GTX-A가 들어가고 또 차후에 수서광주, 요건 GTX-D입니다. D 노선이 또 여기에 또 이제 지나가게 되고 또 차후에 또 위례 과천선이 이제 그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보통 뭐 그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굉장히 이제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긴 6개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6개 노선이 들어가는 헥사 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헥사 역세권. 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이제 수서역 그 환승센터 복합 개발도 또한 들어가요. 기존에 이제 그 부족했던 어떤 인프라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쪽으로 해서 업무 시설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물류라든지 또 이제 여기에 그 상업 기능 이런 것도 들어가면서 여기에 또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갑니다. 신세계 백화점. 예, 근데 여기는 또 이제 그 어떻게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파트는 없지만 여기에 그 신동아, 삼익 그리고 한아름 이런 아파트들 이제 구축 3대장이라고 불리는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기 이제 GTX-A가 그 개통을 하면서 개통 이전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개통 좀 지나면서까지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량이 상당히 살아나고 또 이전에 어떤 그 가격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남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성남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신설된 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3월에 이제 신설된 역인데 기존에도 이렇게 양 옆에 임해역 있었고요. 판교역 있었고요. 신분당선에 이렇게 양 옆으로부터 약간 어떤 그 개발의 이런 그 역의 수혜를 이렇게 양쪽에서부터 이렇게 받고 있던 그런 지역인데 직접적으로 여기 이제 생겨난 겁니다. GTX-A가 생겨나면서 그 경강선역까지 두 개가 한 번에 생긴 거예요. 두 개가 한 번에 딱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호재를 이제 불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효성 7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거래가가 22억까지 회복을 한 걸 보여주고 있고요. 호가는 지금 23억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판교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블 역세권에다가 여기 또 두 개가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 하나가 생기면서 그 쿼드라 역세권으로 이렇게 그 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차후에 월판선까지 이제 겹쳐지면은 이제 그 겹호재로 해가지고 굉장히 차후에 어떤 좋은 그 이제 기운이 많이 들어올 걸로 이제 보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구성역인데 구성역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개통을 안 하고 6월에 개통을 해줬어요. 6월에 개통을 하면서 이제 그 이쪽에 그 GTX-A가 이제 노선이 이제 그 정차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쪽 지역에 보면은 지도에서도 이렇게 보이듯이 좀 난개발이 좀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 지역의 어떤 그 강남 접근선도 이제 괜찮음에도 어떤 그 가격적인 어떤 탄력을 이제 받지를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이제 난개발이 돼 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GTX-A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상쇄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점이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기흥 삼성전자 그 직주 근접에 위치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동탄 이신도시랑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상 동탄 이신도시는 이제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밀리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이쪽에도 대형 호재가 있는 게 용인 플랫폼 시티가 또 들어가요. 요거는 84만 평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제 그 도시가 이제 조성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이제 그 반도체, R&D 기업 등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를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이제 생길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일자리들을 딱 유치를 잘 해주기 위해서 그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감면하는 혜택을 그렇게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R&D 이제 그 반도체 R&D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아래쪽으로는 이동 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단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L자 모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요 L자 모양으로 어떤 그 반도체의 그 벨트를 형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용인의 어떤 계획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동탄역 같은 경우에는 동탄역 하면은 우선적으로 동탄하면은 굉장히 이제 좀 이미 좀 많이 올라 있고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 4년 6월 이때부터 해가지고 연일 이제 신고가가 갱신이 되는 그런 이제 보여줬고요. 요 앞쪽에 보면은 여기 롯데캐슬 여기 같은 경우는 22억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22억 신고가를 달성했고 주변에 이제 그 아파트들이 대략 종전가보다 한 5천에서 한 2억까지 이제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그 운암 버스트빌 여기도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올라갔고 여기에 그 영린 스트라우스 아파트도 한 2억 정도 이제 종전가보다 높아진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남북권역으로는 이미 이제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일자리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이제 많이 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북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주 운정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이 노선인데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거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삼성역까지 아직 연결이 안 됐으니까 또 이제 수서까지 뚫리는 그 터널이 아직 안 뚫려서 강남 접근성까지는 해결이 안 됐지만 이제 사대문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수요들을 이제 잡을 수 있게끔 지금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정 중앙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주변은 아직 개발 중이에요. 운정 3기 신도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전에는 좀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해소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개통에 의해서 또 이제 주변 단지들이 거래가가 한 1억 가량 이렇게 오르기도 했고요. 특히 여기 운정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정도가 이제 종전가보다 올랐습니다. 또 위쪽에 이제 새롭게 분양하는 이 풍경채 운정 같은 경우 이 위쪽에 있는 블럭인데 이 위쪽에 있는 블럭이 126대 1의 경쟁률 이번에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A20 블럭에는 이제 144가구 이제 분양을 하는데 9만 5천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거기도 역시 위쪽으로 이제 인기가 있는 이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같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도 90대 1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대문 통근 시간이 이제 20분대로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한 20분이면 이제 좋게 갈 수 있다. 한 21분, 22분 요 정도 이제 걸린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킨텍스역입니다. 킨텍스역 같은 경우에는 일산에 있어요. 일산 하면은 1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많이 밀린다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많이 밀린다. 분당에 비해서. 분당에 비해서 여기 킨텍스 있는 이 일산이 부족한 게 무엇이냐? 뭐가 부족하냐면 일단 강남 접근성이 좀 부족하고요. 강남 접근. 두 번째로는 일자리가 이제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일자리. 네, 그래서 여기가 배드타운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거 해소될 걸로 이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은 요 킨텍스가 기존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여기 킨텍스 1, 2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시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킨텍스 3가 들어옵니다. 또 3. 그리고 차후에는 또 킨텍스 4관까지 또 어떤 예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환경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킨텍스 하면은 모터쇼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접근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는 GTX A로 쉽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28년도쯤 되면은 강남에서부터 또 동탄에서 이 킨텍스까지 한 40분 만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 관광 문화단지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새롭게 이제 큰 개발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큰 개발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할리우드라고도 이렇게 명칭을 했었어요. 할리우드라고 했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할리월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제 EBS도 들어가고 이 JTBC도 이제 들어가면서 스튜디오도 들어가면서 또 이제 빈마루 방송 지원센터도 들어가면서 또 이제 K컬처밸리 여기는 일자리만 20만 개가 생겨나요. 요 자리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K-팝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있던 이 미디어 산업들이 상암을 거쳐서 여기 일산으로 옮겨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일자리가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조성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이쪽으로 또 손옥함 호텔이라고 호텔이 이렇게 들어섰는데 여기 호텔 같은 경우에는 대명 리조트입니다. 대명 리조트. 이전에 대명 리조트가 이제 손옥함 호텔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여기가 이제 경기 북부에서 유일한 5성급 호텔이 이제 이제 조성이 됐고요. 요 아래쪽으로는 일산 테크노밸리까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판교하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요게 규모가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한 1.9배 규모가 이제 되는 그렇게 이제 일자리가 상당히 이제 많이 조성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산도 굉장히 이제 어떤 사대문 그리고 강남까지 가는 어떤 교통의 수요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고 또 앞으로 일자리까지 다 이제 조성이 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곡역을 한번 보겠는데요. 대곡역은 보시면은 오랫동안 이 주변이 전부 논밭이에요. 논밭. 그래서 대곡역 거기는 뭐 개발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개발 안 된다. 거기 논밭밖에 없더라. 거기에 역을 왜 만들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이 신도시를 이제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곡역 주변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60만 평 이상을 해제를 해가지고 9,400세대 주택 단지를 이제 개발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자족 기능 그리고 업무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하면서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식 융합 단지로 이제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대곡역도 사실 입지가 굉장히 나쁘지 않거든요. 뭐냐면은 여기가 역으로는 아래에서 이제 소사원 시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사원시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존에 이제 3호선도 통과하고 있고 이제 GTX A까지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거를 이제 보시면은 이 창릉역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이제 서울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신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크기가 대략적으로 한 230만 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요 안쪽에 자족 기능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3.6배 되는 자족 용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3만 8천 세대를 수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큰 규모로 어떤 개발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3기 신도시 중에서 이제 서울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차후에도 굉장히 인기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완성되면서 같이 이제 입주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이제 GTX A가 이제 개통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30년쯤 이제 개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지역은 이제 연신내역입니다.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이죠. 서울 이제 은평구인데 여기가 GTX A가 들어가면서 금평구로 거듭난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현재 연신 내역을 보면은 6호선 지나고 있고 3호선이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GTX A가 들어가면서 이제 더 이제 교통의 기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주변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올드타운 아닙니까? 올드타운. 그러니까 오래된 주거 단지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이제 굉장히 좀 어지러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거 이렇게 개발들이 많이 들어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불광 5구역이라든지 대조 1구역 위쪽에는 가령 1구역 이렇게 개발이 들어간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불광역 쪽으로 서울혁신파크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60층 랜드마크 이제 빌딩까지도 올라갈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뭐 불광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직접적으로 GTX A에 붙어 있는 연신 내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또 모아타운들 그리고 이제 신속 개발이라든지 신속 통합 이런 것들이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GTX A 남부 쪽에 이제 개통한 것들은 이미 인프라가 좀 많이 이제 갖춰져 있는 또 일자리 또 이제 주거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곳들에 들어가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이제 가치를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북부 권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도시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고 어떤 새로운 수요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내 집을 마련을 한다던가 아니면 투자를 한다던가 하는 계획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너무 급하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차후에 이제 강남으로 뚫리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앞으로 여기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GTX B라든지 또 C라든지 또 GTX 2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호재가 있구나. 급하게 투자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템포에 맞춰서 좋은 것들을 내 이제 어떤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나의 어떤 투자처를 잘 정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GTX A 노선을 따라서 각 역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미 개통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개통 예정되어 있는 역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새롭게 개통될 예정인 곳에 투자를 계획하셨던 분들 계속 눈 크게 뜨고 좀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조급하게 투자는 하지 말자라는 조언도 드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템포를 맞춰서 투자 계획 세워야 할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6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문의 주셔도 친절하게 최교훈 전무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전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내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 부자들은 과연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25년에 어떻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들 나보다 조금 더 투자에 성공했던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리거든요. 바로 내일 12월 31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역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6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가득 채워서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안산에 네. 집이 있는데 네. 상록구예요. 네. 푸르지오 7차를 지금 보유 중인데요. 네. 여기 좀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연락 잘 전문가님 주셨어요. 좀 네.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럼 말씀 주신 이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네네.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투자 가치가 계속 오를 만한 집인지 네. 말씀 주신 안산 상록구의 푸르지오 7차 아파트의 전망 살펴볼게요. 전문인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안산에 상록구에
푸르지오 7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 좀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좀 궁금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예, 여기 네. 그 프로지오 일단은 여기 좋은 거 갖고 계시네요. 우선 여기 프로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물길이 이렇게 보이는 곳, 그죠? 네. 예, 여기 안산의 부촌이다 이렇게 불렸었잖아요, 그죠? 네네. 네, 부자시네요, 그죠? 예, 이 프루지오 7차 아파트 이렇게 그 여기 물길 앞에 이제 그 있으면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데 이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송산 그린시티 이게 그 동부 쪽이 이제 그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죠? 18년도에 네. 이렇게 들어갔고 18년도에 들어가면서 이 건너편으로가 좀 이제 그 신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약간 더 어떤 강한 좀 그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죠? 예. 네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또 호재가 있죠. 여기 이제 국제 테마파크 네. 여기가 이제 그 내후년이면은 착공이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이거 많이 기다렸었죠. 예. 예, 근데 이제 정해져가지고 내후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전 한 29년이나 이때쯤 해가지고 이제 영업을 개시할 걸로 그렇게 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네. 그런 호재가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쪽으로도 보면은 일자리가 엄청 많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뭐냐면은 네네네. 시와 MTV 멀티 테크노밸리가 여기 이렇게 조성이 됐잖아요, 그죠? 네네. 예, 여기는 이제 그 시와호 막으면서 드러난 이제 간석지에다가 이렇게 그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경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렵기는 한데 이쪽에 그 반달섬, 네. 네, 요거는 이렇게 그 만든 거죠. 이렇게 그 인위적으로 좀 만들었어요. 여기 거북섬도 마찬가지고 예, 인공섬이에요. 인공섬들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또 유명하잖아요. 웨이브 파크. 네네. 웨이브 파크. 서핑 좀 해보셨어요? 서핑. 네. 예, 예. 엄청 좋잖아요. 네. 물론 요즘 그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상가들이 좀 미분양된 것들이 좀 많이 있고 그렇기는 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수기 많이 들어갔는데 생수기 좀 이슈가 많이 있으면서 좀 인기가 떨어졌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뭐 차후에 좀 내수가 살아나고 그러면은 또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그 한양대학교, 그죠? 네네네. 한양대학교 네, 바로 옆에 있어요. 예예예. 예, 아주 좋은 학교를 이제 옆에 두고 네. 있어서 이제 좀 좋은 입지고 여기에도 네. 산업단지가 또 들어가면서 일자리가 또 조성이 되고 요 아래쪽으로 또 개발의 이슈가 또 있습니다. 개발의 이슈가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좋은 기운이 있는데 특히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는 여기 이제 신안산선 있잖아요. 신안산선. 네네네. 예, 개통한다고 들었죠. 네네네. 예, 26년도 개통으로 좀 밀리기는 했어요. 26년 말이 될 거다라는 지금 예정인데 네. 어쨌든 여기 개통이 되면은 여의도로 30분 만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네네. 그러면은 여의도에 있는 수요까지 어떻게 보면은 뭐 빨아먹을 수 있는 예, 그런 입지가 좀 될 수 있는 네. 그럼 나중에 여기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슈가 많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 더 이슈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또 네. 초지역 있잖아요. 초지역. 네네. 초지역. 예. 네네. 여기에 이제 그 지금 수인선 들어가 있고 상호선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 KTX도 들어가고 어, 차후에 네. 제가 그 앞서서 이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 GTX에 그 F 네. 노선에 보면은 또 초지역이 또 들어가 있어요. 네네. 예. 그런 것까지 하면은 뭐 그거는 좀 걸리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어떤 그 좋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여기는 두셔도 네. 예, 그냥 계셔도 차후에 네네. 괜찮은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부동산 소유가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큼직한 개발 호재죠. 이 교통 호재, 신안산선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인 테마파크까지 들어오는 이 대형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거주까지 하고 계시니까 지금부터는 마음 편하게 계속 거주하시면서 보유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상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6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지금 거주지가 신길 센트럴자이예요. 영등포에 있는 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은 매도하고 조금 이제 갈아타 보는 것도 괜찮은지 전망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집, 이 영등포에 위치한 신길 센트럴자이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이게 네. 좀 더 오른다면 계속 살고 아니면 좀 갈아타기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상급지 갈아타기로 여유자금을 조금 더 보태실 생각이 있으실 걸까요? 네, 그냥 웬만하면 맞춰서 하는 게 좋은데요. 비슷한 이제 금액으로. 필요하면은 조금 이제 조금 정도만. 조금 보태거나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거주하는 집의 향후 전망부터 그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무님의 네.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방송 아이고. 잘 보고 있어요. 밝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 이제 신길 그 센트럴 자이 아파트, 그죠? 네네. 예, 여기는 이제 신길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예, 신길 뉴타운 들어가면서 여기 그 자이 아파트 들어가고 위에 레미안 들어가고 네네. 힐스테이트 들어가고 또 옆에 네네. 또 신길 파크자이 또 들어가고 네. 위쪽으로 더샵 들어가고 또 삼성 네. 레미안 또 들어가고, 그죠? 네네. 여기 보면은 1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1군 아파트들 들어갈 때 그냥 안 네네. 들어가거든요. 평가 네. 안 하고 그냥 막 아무데나 그냥 돈 준다고 그냥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자신들 이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제 들어가는데 보시면 이렇게 1군 아파트들이 이렇게 몰려서 들어갔다는 거는 그래도 입지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네. 예, 굉장히 이제 입지가 좋다. 애초에 이제 입지가 좀 좋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풍역에서도 걸어서 한 10분이면 가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걸어서 한 10분이면 가고 또 위쪽에 보면은 예, 여기 마치 여기 네. 요거 예, 이 사우론 눈처럼 생긴 이 여의도 예, 여의도가 이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자리 일자리 있는 곳들로 쉽게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은 거의 이제 여의도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 또 여기 생기잖아요, 그죠? 네네. 예, 신안산선 또 여기 생기잖아요. 신안산선 네네. 여기 생기면서 이렇게 눈을 찌르면서 이제 들어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여의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접근도 굉장히 이제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가 그 이제 20년도 그때 이제 21년도 이때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 금액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거래 금액들이 살짝 좀 빠졌었죠. 빠졌었다가 그래도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요. 여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이제 빠른 편인데 네. 사실 여기보다 상급지를 간다. 조금 보태가지고 간다. 네네. 상급지를 가려면 여의도를 가야 되잖아요. 여의도를 가야 되는데 조금 보태야 되지가 않으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네.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여기 그 말씀드렸듯이 그 이 신안산선의 호재도 있고 이 위쪽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신길 뉴타운이잖아요. 뉴타운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공공 주택 사업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이 또 위쪽으로 해가지고 또 그 다른 이제 개발들이 또 이제 그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2개 들어가 있죠. 공공 개발. 그리고 재정비 이제 지구들이 이 위쪽으로도 이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괜찮거든요. 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은 분위기가 좀 또 이제 그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말씀드렸듯이 또 신안선선이 뚫리면은 여의도에 있는 수요를 또 빨아들이면서 또 그거에 준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시청자님 제가 볼 때는
무리해서 여의도 가기보다는 좀 갖고 있어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럴까요? 예, 예. 네. 그렇게 좀 참고해가지고 결정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상급지로의 갈아타기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해서 가는 것보다 아직까지 호재가 남아있는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64번 무료 상담 전화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390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인천 계양구의 태산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간략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셨어요. 투자 목적인지 거주하고 계시는지 좀 빠져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전무님? 네, 태산 그린 아파트. 예, 여기 그 인천에 이제 그 효성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보면은 여기 그 단지 뒤쪽에 산이 있네요.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은 굉장히 괜찮겠다. 그러니까 공기는 굉장히 괜찮겠다. 근데 여기도 이제 조금 올랐다가 아마 이제 올랐던 부분들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 좋은 또 호재가 있어요.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여기 이제 3,000세대로 그 개발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좀 지연이 되고 이렇게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거에 의해서 어떤 그 분위기가 좀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에 의해서 또 가치 상승이 같이 이제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여기가 좀 그 미분양 이슈가 있었어요. 미분양 이슈가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특공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그 청약률이 이제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그 사실은 그 이거에 의해서 여기가 영향을 받고 조금 오르려면은 그 차후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될 수 있겠지만은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어떤 그 공급이 다 빠지고 나야지 여기가 조금 그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오래 기다리시기보다는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다른 이제 뭐 혹시 그 이제 지역을 멀리 이렇게 옮겨갈 생각이 아니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힐스테이트나 여기에 차후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두산 위브라든지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니면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그 대장지구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그 테크노밸리 이제 들어가는 요 사업 부지라든지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거 그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가깝게 가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가정역 있잖아요. 가정역이 있는 여기 그 루원시티 굉장히 괜찮거든요. 여기에 또 7호선이 이제 들어가면서 또 새롭게 가정역이 그 또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인천선하고 여기 그 7호선하고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 옮겨 타기가 굉장히 괜찮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금전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게 괜찮다면은 이렇게 옮겨 타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이 태산 아파트보다 조금 더 좋은 곳들이 있다. 이 여러 개를 좀 짚어드렸으니까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사 계획 좀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 계획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주신 사연들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211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경기도 양주시의 삼숭동 자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좀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번에도 우선 거주하고 계신지는 좀 빠져있긴 한데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동안 더 집값이 오를 것인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무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삼숭 자이 아파트 여기도 역시 뒤쪽에 이제 산이 있어가지고 공기는 상당히 좋은 곳. 그리고 여기 또 학군이 괜찮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다 몰려 있어요. 그 다른 도심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그 어떤 그 나만의 생활을 이제 즐길 수 있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곳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한때 저도 여기 이사 갈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사 가려고 이제 생각해 본 적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삼성자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1년도에 이제 그 가격들이 오른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다 이제 반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이제 반납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반등이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또 아마 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반등할 정도가 되면은 사실 여기보다는 요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7호선이 들어간단 말이죠. 7호선이 들어가면서 요쪽 동네로 해가지고 이제 그 좀 상승이 오히려 조금 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도 또 이제 그 도시가 새롭게 조성이 됐는데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두 개보다도 위쪽에 옥정이 있지 않습니까? 옥정 신도시. 여기 옥정 신도시. 이 옥정 신도시로 차후에 이제 GTX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게다가 이제 계획 도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2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옥정 신도시가 어떤 그 오름세를 먼저 가져가고 더 빨리 가져가고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그 어떤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옥정 신도시로 좀 갈아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그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잘 보내고 좀 편안하게 공기 좋은 데서 잘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실수요자다. 뭐 그게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계속 거주하시는 것도 저는 여기 그 좀 괜찮은 환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문의를 주신 거는 어떤 그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문의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맞다면은 이렇게 옥정 신도시로 갈아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상승을 기대하신다면 갈아타기 의견 드렸고요. 빠르게 문자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뒷번호 0957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에 토지를 5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저도 송산까지는 잘 아는데 이 쌍정리 토지 계속 가져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도움 주실까요, 전무님? 네, 5년 동안 소유를 하셨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소유하신 거는 아니네요. 5년 동안 소유하셨으면 오랫동안 소유하신 건 아닌데 토지치고는 일단 여기 동측지구 들어가면서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토지 가격들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입주가 들어가고 나서 주변 토지들이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그 상승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 이제 송산 그린시티의 그 서쪽 권역이잖아요. 서쪽 권역. 여기에 그 한 12만 가구 들어와요. 차후에 12만 가구 정도가 들어오고 지금 여기 그 역도 개통을 했어요. 서화성역이라고 역도안 개통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쪽 그 도시에서부터 이 도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입지가 생각보다 괜찮다,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차후에 처음에 아까 그 안산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그 테마파크가 들어오면은 또 어떤 시너지를 또 많이 더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차후에 이쪽에 이제 마리나 리조트도 이제 들어가고 일자리들이 굉장히 이제 또 다양하게 이제 조성이 되거든요. 게다가 이 남측지구에는 자동차 이제 첨단 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차후에 그 오름세가 괜찮을 수 있을 걸로 이제 보입니다. 네, 역시나 앞으로 개발 호재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치고는 그리 오래 보유하신 건 아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규훈 전무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바로 내일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오후 2시에 과연 한국 부자들이 탐내하는 나도 여기 좀 투자를 해봐야지 라고 관심 깊게 보는 지역이 어딘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참여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오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